우선 네. 대전일보 박대영입니다. 네네. 우리 청양에 가장 소급한 지금 시급해서 하는 소방조합 시설이라든가 네. 도시계획 그리고 칠갑산을 부여와 같이 공통으로 되는 이 관광벨트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네. 꼭 좀 실현될 꼭 수 있게끔 꼭 실현시켜 낼 것이고 꼭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문제는 특히 그 SK를 비롯한 여러 사업체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시급해서 주민 그 편익을 제공해드리고 불편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청양은 우리 농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FTA를 파고를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겪고 계신데요. 지금 매상장에서 그 쌀값이 폭락하면서 낙심하시는 그 농촌 농민 어르신들의 탄식을 들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또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쌀 농사에 대한 그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땀 흘려서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내는데 이것을 제값받고 팔 수 없는 그런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보고 농촌 문제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하면은 저는 유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여나 야도 농촌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따로 있고 여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 출신 의원들은 국회에서 똘똘 뭉칩니다. 항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SK나 현대자동차나 대기업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하면서 제법 큰 기업들의 사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인맥의 자산으로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대기업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수요처로서 대기업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일에도 제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드릴 생각이고, 우리 청양은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귀농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귀농해서 정착하는 농민들이 포션이 매우 크고 많은 만족도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농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은 없는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거주지 문제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농촌 인구에게 제공할 수 있는 LH 아파트 같은 것을 몇 동이라도 제공해서 이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인책을 쓸 수는 없는지, 이런 문제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역의 현안 문제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고견과 또 군수님과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여러 지도자분들의 고견을 한데 모아가지고 말로만 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정 의원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 보면은요, 경부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조치원 공주 부여 청양 보령 85km를 이어가는 그런 충척 산업 문화철도를 이렇게 만드시겠다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계획에 서 있는 거고요. 정부 계획에. 부여 청양 보령이 이어가는 그 로드맵이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그 로드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런 산업철도를 하기 위해서는 청양을 경유하는 그것이 좀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정부의 결정된 확정된 국책 사업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동서문화철도는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로 위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가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가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철도의 현실을 보십시오. 세로축 철도밖에 없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이 가로축 철도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해에서 동해까지 가로축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만 이으면 됩니까? 조치원서 보령만 이으면 가로축 철도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20년 전부터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관심을 갖고 확정짓기 위해서는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기자님? 정부, 여당에, 그리고 대통령의 확고한 국책사업 의지가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차 강론으로 다듬어갈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우리 가장 중요한 시국의 문제로서 예. 대북 정책에 대한 걸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국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해야 될 판에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핵 문제로서는 여야를 방문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도 참 어려운 시국인데, 그것을 지금 정당 또 야당 야권에서는 보면은 자기네들 밖으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좌판 행상을 하는 할머니나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할아버님 모두 정치의 문외한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정확한 정치 현실과 상황을 꿰뚫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종편에서 정치 뉴스를 틀어주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고 뭐를 고쳐야 하는 문제의식을 시골의 어르신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4월 13일 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 청양군의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